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원하러 오시는 원장님들이 상담 미팅 요청을 해서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제 개원 자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요즘 이제 대출도 막 변동이 좀 심하다 하다 보니까 자금을 좀 잘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 정도 이제 창업자금이 들어가는지가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도대체 개원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굵직굵직한 것들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개원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보통 원장님들이 개원을 준비한다 하면은 이제 입지부터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입지를 계약하는 순간 이제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개원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원 자금의 첫 번째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가장 먼저 아마 보증금이 될 겁니다. 이제 계약금을 넣죠, 계약금. 그러면 이제 그 계약금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전체 보증금의 한 15에서 10% 정도 넣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크게 들어가는 돈이 이제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되냐? 이게 참 지역마다 다 다르고, 평수마다 다르고, 뭐 어디 그 구축이냐 신축이냐 다 다르고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6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관리비랑 보통 60평의 임대비랑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통 생각하면은 거의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뭐 평당 15만 원 정도 선에서 또 관리비 별도 뭐 평당 1,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형태로 보통 임대비가 구축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비싼 뭐 강남대로나 뭐 더 비싼 부분도 있고요, 신축에. 그리고 좀 더 서울권도 외곽 베이스에서 좀 더 저렴한 임대비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노멀하게 한 60평 정도 개원한다 하면은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간다. 그럼 보증금을 한 1억 2천 정도, 1억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보증금이 가장 큰 포션 중에 하나죠. 이제 전체 예상 자금의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지역마다 어느 정도 임대비 베이스에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지는 우리 개원 여지도를 통해서 우리 김한울 팀장이랑 제가 좀 더 딥스하게 얘기 나눠서 다시 들려드리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 다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짚어갈게요. 보증금 다음으로 이제 보통 이제 건물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사실 이제 건물 계약을 하고 이제 마지막 보증금 잔금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통 건물을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건물을 언제부터 쓰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부터 우리가 들어가겠다. 뭐 그러면은 들어가는 날 들어가겠다 사용하는 날 이제 나머지 잔금을 넣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 아마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 시점에 맞춰서 원장님들이 입지가 딱 확정되면 건물에서 렌트 프리를 받는데 사실 렌트 프리가 주면 좋은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강남 같은 데는 정말 20일 주는 데도 있고 하루도 안 주는 데도 봤어요. 그리고 보통 노멀하게 이제 상업지에는 보통 30일, 한 달 정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에 좀 더 여유 있게 주는 데들이 한 3개월 정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계약을 하는 마지막 이제 잔금이 들어간 날부터는 사실 그때부터 렌트 프리를 우리가 한 달 받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는 임대비랑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그 시점부터 개원 인테리어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인테리어가 그 시점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인테리어 견적 받고, 뭐 여러 가지 도면 받고, 평면도 받고, 어떤 회사랑 할지 결정하는데도 한 2, 3주가 걸리겠죠. 그 부분이 미리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계약 잔금 들어가는 날부터, 다음 날부터 바로 인테리어가 들어갈 수 있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인테리어 비용은 도대체 얼마 들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 급여가 할 때는 저희가 평당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160까지 끊었던 것 같아요. 150, 160. 그리고 이제 비급여가 같은 경우가 인테리어 장식이나 좀 더 좋은 자재로 해야 되니까 보통 평당 한 200 정도 선에서 가격이 결정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재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테리어 결정하는 거 보면은, 급여가도 뭐 180, 190, 뭐 최근에 200까지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인테리어 들어가려면은 평균 한 200 정도로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비용 잡을 때
보통 이제 냉방비라고 하죠. 냉난방비, 그 공조비는 따로 별도로 많이 인테리어 회사들이 얘기합니다. 시설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은 시설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별도로 또 몇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가 평당 뭐 우리가 200씩 잡았을 때 60평이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 2천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는 선불 넣고 중간에 뭐 2차, 2차, 뭐 마지막 잔금 이런 형태로 많이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비용 두 가지가 이제 결정된 거예요. 사실 개원할 때 가장 큰 돈은 뭐죠? 보증금이랑 두 번째 큰 돈이 바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그럼 이 비용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비용에 맞춰서 개원 자금은 이제 보증금 들 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나머지 자금들이 다 좀 준비될 수 있게 타이밍상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홈페이지 비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이제 스코프이 넓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 모드 페이지라고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뭐 디자인 의뢰하고 좀 더 잘 만들어도 모드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선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상 베이스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곳은 아마 영상이 들어가면은 영상 제작비만 해도 보통 5, 600 정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한 1000만 원 선에서 홈페이지가 결정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좀 더 페이지가 많거나 뭐 사진이 들어가거나 모델이 들어가거나 뭐 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A급 정도의 좀 더 그래도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하면은 원장님들이 한 1000에서 1500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B급 정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하면은 500에서 한 800 사이. 그리고 차라리 나는 그냥 홈페이지는 모두 페이지 하겠다. 모두 네이버 모두 페이지로 만들겠다 하면은 한 100만 원 선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예산은 이제 원장님들이 원하는 수준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왕이면은 저는 가장 많이 이제 고객들이 우리 병원의 모습을 보는 곳이 어딜까 하면은 홈페이지예요, 사실. 왜냐면 모든 뭐 소개라든지 뭐 마케팅을 하면 전부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실 병원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한 게 병원 홈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저는 좀 정성을 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객이 구매 패턴이 바뀌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 병원에 뭐 예약을 한다든지 문의를 하는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는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구할 때, 입지를 구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 0.5에서 0.9 사이에 보통 이제 수수료 책정을 돼 있어요. 이제 법정 수수료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1,300, 1억 3천짜리에 0.7이면은 그것도 한 900만 원 정도의 부동산 수수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상을 하고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병원에 만든 각종 리플렛들, 또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명함부터 해서 뭐 3단 리플렛, 병원 속에서 뭐 각종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디자인이야말로 또 스코프이 넓어요. 로고도 그렇고요. 보통 요즘 저희가 로고 같은 경우는 로고 만들어준 사이트에서 한 보통 이제 라우드 소싱에서 한 50만 원 정도 걸고 그럼 디자이너들 한 10명 정도가 이제 올리죠.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하라고 해요. 왜냐면 로고라는 게 사실 디자인이라는 거는 또 스코프이 넓어요. 500만 원짜리 로고도 있는 반면에 또 사실 명함 만드는 데서 정말 5만 원짜리 로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명함 만들어주는 디자이너들이, 로고 만들어주는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보통 하나 만들면은 또 뭐 2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디자인팀에서 로고 디자인을 많이 해줬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로고 디자인을 하려면요, 병원의 뭐 이미지와 생각과 여러 가지를 맞춰서 정말 한 일주일 밤새서 뭐 몇 가지를 만들어서 그 중에 컨펌을 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힘든데, 그럼 이제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비용을 또 로고를 통해서 많이 받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디자인팀을 운영했을 때 디자인 부분이 항상 일을 하면서도 적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디자인에 대한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로고 만들거나 뭐 리플렛 하거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병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요즘에 원장님들이 로고 어떻게 하면 라우드 소싱에서 가장 저렴하게 50만 원 걸고 만들면 가장 잘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디자인을 선택해요. 정말 한 20% 라우드 소싱에 10개 디자인이 왔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대부분 그 한두 개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경우가 정말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다시 크몽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누가 디자인 잘하는지 알잖아요. 한 30만 원 다시 더 쓰고 디자인을 좀 더 잘 의뢰해서 완성하는 경우도 적지만 그런 케이스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 사실 리플렛 디자인도 아까 말한 크몽 사이트에서 리플렛 디자인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래서 보통 패키지로 해도 여러분들이 한 200에서 정도 200만 원 정도면 패키지 디자인을 해주게 될 거예요. 페이지당 돈을 받긴 하는데 의외로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디자인 회사를 통해서 그냥 A부터 Z까지 다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디자인 회사를 통해서 할 경우는 아무래도 디자인 하는데 적어도 제작까지 해서 적어도 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 가장 비싼 게 3단 젖지 같은 경우가 쌀 것 같지만 한 1000부 인쇄하면은 이것도 종이 질 따라 다르지만 꽤 비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봉투, 대봉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작비가 꽤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작비들까지 다 합쳐서 디자인까지 합쳐서 이제 한 1000매 정도 가장 기본 매수를 한다 하면은 5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 제가 현수막을 꼭 다루라고 해요. 무조건 임대 계약이 된 순간. 왜냐면 이게 간판이잖아요. 원장님들이 병원, 이제 건물들 보면 우에 간판을, 대형 광고판이 있잖아요. 이제 허가가 되고, 이제 가식성이 좋은 데들은 이제 대형 간판이 있는데, 그 대형 간판 가격이 한 달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원장님들이 상상 이상으로 비싸요. 그리고 좋은 자리는 보통 우리가 월 1000만 원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현수막을 그만한 사이즈 크게 달면은 제가 이거 월 1000만 원을 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계약한 순간 2개월이 됐다 이제 개원하고 1, 2주 더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에 달 수 있는 큰 사이즈로 현수막을 달아라라고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통 제작비는 싸요. 제작비는 싸는데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장비가 와서 이렇게 달게 되잖아요. 그렇게 제작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이제 대형 현수막으로 2개 정도 달 때 그래도 한 400, 500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도 생각보다 원장님들이 다 우와 간판이 이렇게 비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간판이라는 게 이제 보통 LED 간판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 또 가시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밤에 켜놓잖아요. 그래서 LED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사이즈로 이제 건물마다 이것도 너무 사이즈가 다르긴 하는데 간판도 크게 제작비랑 설치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할 때 이제 크레인이 와서 설치하니까 별도로 많이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가격을. 그래서 LED로 해서 이제 앞면, 측면, 그리고 입구 쪽, 이런 식으로 몇 개 달고, 그리고 창문에 보통 요즘 많이 붙이잖아요. 창문 시트지 간판 하고, 이렇게 달면은 간판도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크기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 넉넉하게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으셔야지 LED 간판을 달 수 있다. 크게 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죠, 벌써요. 그리고 또 예상 또 들어가는 게 뭐 있냐면 개원 선물이 있어요. 개원 선물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원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으로 막 뿌리는 거. 그리고 물티슈를 뿌린다. 그러면은 물티슈를 우리가 10,000개 뿌리겠다. 그러면 10,000개는 사실 물티슈 같은 경우 150원이다 하면은 10,000개라고 해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150만 원에 뿌리는 사람들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문으로 뿌려주는 업체가 물티슈를 이틀 뿌려준다 했을 때 한 6, 70 비용이 든다 했을 때 10,000개 뿌렸을 때도 전체 예산이 한 250 이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 2만 개 내가 막 뿌리겠다라는 그냥 배포용, 홍보용 부분이 있고요. 또 개원하고 500명까지는 그리고 지인들한테는 개원 선물을 주겠다. 가장 많이 주는 게 수건도 줄 수 있고요. 장바구니도 줄 수 있고요.
뭐 와인을 주는 데도 봤고요. 이런 식으로 개헌 선물을 주겠다라는데요. 개헌 선물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싼 걸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한 10,000원 선에서 결정했다고 그래도 비싸죠. 벌써 10,000원이니까 100개만 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200명 주겠다 벌써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헌 선물 그리고 개헌 홍보물도 대략 한 1,000만 원은 최소 잡으셔야지만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가장 기본으로 텔레비전, 이제 로비의 텔레비전은 다 거의 들어가죠. 그리고 뭐 한 개 정도 더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정도는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뭐 청소기 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기본 물품 세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경우 보통 우리가 이것도 가장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컴퓨터죠. 컴퓨터가 원장 진료실도 있지만 각 부분 뭐 도수치료도 하면 도수치료실에도 들어가고 간호실에도 들어가는 게 있고요. 방마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7대 정도 예상을 하고 하면은 전자제품도 안 들어갈 것 같지만 한 2,000만 원 정도 이제 더 비싼 전자장비를 하겠다, 최신 장비를 하겠다. 뭐 요즘 이제 저희가 정형외과 세팅할 때 옷 뭐 스타일러 같은 것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스타일러만 해도 막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럴 경우는 사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들어가는 큰 돈 하나가 이제 가구예요. 보통 가구는 원장님 책상이라든지 기본 이제 옆에 뭐 책장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들한테 가구를 맞춰달라고 해서 가구까지 이렇게 다 셋업이 같이 돼 있죠. 인테리어 할 때요. 보통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거 외에 원장님들이 로비 부분에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소파도 있어야 되고요. 뭐 티테이블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각종 이제 가구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가구들 뭐 이제 맞춤식까지 뭐 생각하면은 이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구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잡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또 이제 짜잘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차트도 보통 이제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차트나 CRM 프로그램이 초기 이제 사용비, 세팅하는 세팅비가 있어요. 그게 뭐 100만 원이 됐다 초기 세팅비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월 사용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세팅비가 또 들어가고요. 직원들 그 유니폼 비용이 5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소모품들을 사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초기 소모품 구매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문구 있습니다. 문구들 최근에 저희가 피부과 개원한 거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문구를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같은 경우도 KT도 있고요. ATD 캡스도 있죠. KT 텔레캅도 있고 이런 보안,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다 세팅하면 이것도 이제 문 몇 개 달 거냐 뭐 이것 따라 다르긴 한데 뭐 CCTV 몇 개 달 거냐 이것 따라 비용이 다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보통 셋업비가 한 200~300만 원 잡으셔야지 예산 범주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아라를 같이 할 때는 또 이런 컨설팅에서 컨설팅 비용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이제 했을 때만 해도 이제 굵직굵직한 거 말씀드렸는데 꽤 많죠. 예. 그래서 원장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고요. 이제 의료기기로 넘어가면 의료기기는 사실 이제 리스로 보통 많이 전환하기 때문에 이제 큰 비용의 안에는 이제 빼놨는데요. 그리고 의료기기가 있는데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사실 스코프이 되게 넓죠. 그리고 진료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사실 가장 안 들어간다고 하는 성형외과도 뭐 무용도 몇 개 다르고 그리고 뭐 내시경 들어가고 뭐 베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하면은 정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본 또 CT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우리 정형외과들 같은 경우 체중교파 뭐 외산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장비에 따라 이제 다 가격대가 좀 있는데 좀 더 외산으로 쓰겠다 막 이러시면은 또 한 3억 정도 장비가 3~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리스로 빼긴 하지만 이제 장비 스콥에서 원장님들이 한 2억에서 물론 이제 피부과나 이런 데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요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장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이 초기에 이제 운영비를 얼마나 빼놔야 되냐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초기 운영비를 제가 적어도 안전하게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최소 이제 들어가는 경비가 우리가 뭐 한 2,500, 3,000이다 그러면 3개월에 벌써 9,000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3개월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한 1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예산이 있는데 마케팅 예산도 범주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 막 바이럴만 하겠다 그러면 월 그냥 150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초반에 한 마케팅을 하겠다면 또 월 막 1,000, 2,000 쓰는 데도 있습니다. 마케팅 예산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찍어서 또 하나 쪼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요 정도로 따졌을 때 리스를 빼고 제가 지금 말한 부분만 따졌을 때 한 3억 7천 정도가 잡히네요. 이제 한 60평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것만 정리를 했는데 한 3억 7천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보통 개원을 할 때 뭐 장비 이제 요 3억 7천의 장비 리스로 했지만 장비가 2억이다 그래서 5억 7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 범주에서 한 60평 개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원장님들이 뭐 100평을 개원하면은 이 돈에 2배, 뭐 1.8배, 그러니까 120평 개원하면 2배가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2배까지는 아닌데, 보통 인테리어로 2배가 들어가는 게 맞죠. 인테리어 비용은. 근데 뭐 나머지, 다 2배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최근에 저희가 한 40평 정도, 하다 보니까 한 7, 8억 정도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6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스콥의 예산을 잡고 개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략 들어가는 예산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원장님들이 이제 이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 아라 메디컬 그룹 카카오톡으로 요청하시면요. 저희가 이 엑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려서 편하게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면서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예산이라는 게요. 우리가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금이라는 게 초반에 막 우리가 자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없을 때는 진짜 돈 10만 원도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자금 계획은 되게 디테일하게 세우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큰 스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고서 대략 자금 계획을 좀 더 넉넉하게 세울 수 있게 빠짐없이 세울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받으셔서요. 재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